자, 추정 파트 이제 마지막 강좌. 이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추정에서 추정이 뭐다라는 거 대충 봤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봤던 게 용어 정리였어,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뭐 생각나세요? 자, X바에 대한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라?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모 평균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가지고 크기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생각나셔야 돼.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요놈이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n의 시그마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 세 가지 용어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신뢰도 파트를 들어갈 텐데 신뢰도. 이 신뢰도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면 두 가지 정도 돼. 뭐 정규분포 얘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뢰 구간의 길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58쪽에 그 중간쯤에 이제 3번 제목을 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번 정규 분포라는 아주 중요한 강좌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 자, X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 무슨 분포니?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 맞아? 시행의 수 고정되는 확률, 사람 수 고정되는 확률 또는 사물의 개수 고정되는 확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정규 분포였어. 노멀의 약자였죠? 평균과 여기는 분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표준 편차의 제곱. X에 대한 평균, X에 대한 분산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놈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텐데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 이 정규 분포가 있다.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데 여기서 우리가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내가 추출한 거야.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게 알려져 있대. 모 집단은 바가 없다고 그랬고 표본은 바가 있다고 그랬죠. 얘 표본이야.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 자, 다시 얘 모 집단입니다. 모 집단. 전체 집단. 얘는 지금 표본인 거야. 자,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 얘가 지금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올 건 이 표본 집단에 대한 여기 평균이 들어와야 돼. 다시 말해 표본에 대한 평균이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모 평균과 일치하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m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잘 이해하셨어야 돼. 자, X바 표본에 대한 평균이잖아.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모 평균과 일치한데 얘가 지금 표본인데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와야 되잖아. X바에 대한 평균이 이쪽 와야 되잖아. X바에 대한 평균은 X에 대한 평균과 일치한대. 얘는 X에 대한 분산이지. 그럼 여긴 지금 X바에 대한 분산이 와야 되잖아.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다? 크기로 나눠주신다 이 말이라고. 크기로 나눠주신다. 그 용어 정리가 돼 있다면 얘를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오케이? 자, 다시. 연습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연습 한번 간단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무렇게 만들어 볼게. 70, 여기는 뭐 10에 대한 제곱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이때 내가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어. 표본이야. 그럼 얘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가. 왜?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게 알려져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70은 그대로 70 쓰시면 되는 거고 얘가 분산이잖아. 그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셔야지 표본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지. 자, 100을 25로 나누시면 이게 4가 되니까 이게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업만 되신다면 이제 지난 단원에 배웠던 정규 분포랑 동일한 얘기가 된다는 거지. 동일한 얘기. 되시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봤더니 1번 모 집단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졌대. 자, 그 다음 뭐 중심 그거 필요 없고요. 자, 밑에 한번 간단히 개념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시간은 평균 2000, 표준 편차가 2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끊어봐. 얘 지금 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에 대한 전체 얘기 맞지? 전체 얘기 맞아? 전체 얘기라는 것은 모 집단을 얘기한다는 얘기야. 모 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2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2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때 이 X에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치면 이거 수명시간인 거지. 수명시간. 전구의 수명시간이다. 됐죠? 자, 이때 이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크기를 400으로 하나 봐. 400개를 내가 추출했대. 이미 추출이다. 이미 추출이란 말이 표현되면 무조건 추정 파트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추출에 밑줄 하나 치시고 강조 좀 하세요. 이미 추출. 400개를 이미 추출한대. 이때 요놈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이 표본 평균이
1980시간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시.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자, 보시죠. 어떤 문제에서 X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왔고 400개를 내가 이미 추출했대. 그럼 여기까지만 딱 끊으시면서 여러분 이거 쓰시는 거야. X바. X바.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가. 평균은 그대로 가. 표준 편차는 얘 지금 4만이지. 분산, 4만이잖아. 지금 분산이. 그 놈을 크기로 나누시면 표본에 대한 분산이 나오는데 걔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0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니? 이렇게. 얘를 가지고 얘를 바꿀 수 있니? 이거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과정. 요 놈에다가 크기로 나눠주신다. 그 값을 제곱으로 표시한다. 그 얘기야. 다시. 요 놈이 지금 4만인데 크기로 나눴어. 그럼 이게 100이잖아. 그 놈을 제곱으로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해가 아니다. 그냥 스킬만 배우시는 거야 계속.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해 있어? 뭐가 등장해 있어?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등장해 있고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잘 봐. 정규분포지? 자, 정규분포가 지금 뭐와 만났어? 확률과 만났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세 단어가 뭐였어? 이게 탁탁탁. 세 글자. 표준화 맞아? 이 표준화라는 걸 또 생각 못 하시면 다음 장 다시 한번 또 들으셔야 돼. 다시. 정규분포와 확률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표준화야. 표준화 갑니다. 얘를 표준화 시켜보죠. X바에 대해서 보셔야 돼. 여기 확률 변수 X바니까 이거 X 보시면 안 돼. X바에 대한 정규분포 보시면서 무조건 표준화는 Z야.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0 찍고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는 거죠. 조금 공부하신 사람은 이 값이 0.5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뭐 정확한 값은 주어지겠지만 여기서 0.477이다 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문제예요. 됐지? 자, 중요한 거 다시. 요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모 집단에 대해서 몇 개 표본을 이렇게 추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놈까지만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무조건 만들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 그 놈 가지고 여러분이 확률, 표준하다. 이 문제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몇 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요. 연습 문제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3쪽에 3번부터 지금 배운 내용을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결론은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모 평균이 250, 모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 집단에서 여러분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250이 평균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40이래. 그럼 40에 대한 제곱으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제곱이야. 자, 여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나 봐.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서 뭐 쓰셔야 된다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야. 평균은 그대로 갑니다. 이 자리에 올 것은 얘를 표본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그럼 16이 되겠네. 그럼 4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요.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라가. 그때 얘에서 얘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문제는 뭐냐? 얘를 구하려네. X바가 246에서부터 258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다시 한번 이 문제 압축해 볼까? 무슨 분포니? 무슨 분포? 정규분포. 맞아? 뭐야? 뭐 구하래? 확률 구하래. 정규분포하고 확률이 만났지? 세 글자로 얘기해봐. 표준화. 맞아? 자, 요 놈을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표준화 시켜보면 무조건 변수는 Z로 바뀝니다. 시그마 4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하시면 8이 되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암산 시그마분의 4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하시면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예쁘게 하나 그리시고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여기 2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차지해야 되는 확률이 여기잖아. 여기.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자, 표를 보세요. 0부터 2까지는 일단 얼마래? 0부터 2까지 0.477이다. 자,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없어. 마이너스 1까지는 없지만 1까지만 읽어내신 다음 좌우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1까지 0.3413이 되겠지. 둘이 더해주시면 5, 8, 1, 8 0.81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2장과 지금 3장이 적당히 지금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2번 문제. 12번. 자, 12번은 수능에 2010년 수능에 나왔던 3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 뭐가 다른가 또 한번 보시자. 자, 어느 방송사의 땡땡 뉴스는 방송 시간이 평균 50, 그 다음 표준 편차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게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니까 정규분포라고 보시고 평균이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된 땡땡 뉴스를 대상으로 크기가 9인, 자,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걸 끊고 이미 추출했대. 이미 추출했으니까 우리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아갈 수 있다고. X바. 다시 정규분포,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지금 크기가 9라고 돼 있잖아.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 무조건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뽑아내셔야 돼. 50. 이 얼마니? 4야. 그놈을 9로 나누시면 여기는 3분의 2에 대한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무조건 제곱으로 표시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 자, 이때 X바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49 이상이면서 X바가 50일 이하가 될 확률을 찾는 거야. 자, 보시면 분명히 정규분포가 나왔고 확률이 나왔어. 확률 변수 일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표준화 시키시면 돼. 자, 표준화 시켜봅니다. 표준화 시켜볼까요? 자, 확률 변수 무조건 Z로 바뀌고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1이잖아. 그 암산점 하시면 여기 2분의 3이라고 써도 괜찮아. 범부 처리해서 시그마 분의 여기 부동산 그대로죠? 시그마 분의 3분의 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대로 하나 예쁘게 그리시고 0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죠.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아신다면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 곱하기 2 하셔도 괜찮지? 자, 0부터 1.5까지 얼마니? 0부터 1.5까지가 0.433이라고 돼 있다. 거기다 곱하기 2 하시면 정답은 0.8664. 이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그냥 연습했던 문제랑 수능 기출문제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 모 집단에서 몇 개 추출했어. 그놈도 역시 모 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따라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두 번째 주제,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59쪽 다시. 오늘 수업의 한 가지 주제가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신뢰도에 대한 얘기다. 신뢰도. 자, 보시죠. 자, 제목 자체가 모평균의 추정이야. 자, 모평균의 추정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모평균의 추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추정 파트에 처음 얘기했던 거.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일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일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하는 값을 가지고 전체 값을 예측하는 거. 그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값, 모평균을 추정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본에 대해서 믿을 만한 정도가 돼야 되잖아. 이 표본에 대해서 조사한 게 믿을 만한 값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뭐 우리가 그거 값을 가지고 얘를 예측할 수 있어도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표본에 대해서 어떤 대표하는 값을 찾았더니 그거에 대한 믿음, 신뢰도가 만약에 5%래. 그럼 이건 믿을 만한 가치가 거의 없는 거지. 그냥 이거 쓰레기 자료라고 보셔도 된다고. 맞아?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서 기준을 잡았어. 대표하는 게 95%에 대한 뭐 신뢰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99%에 대한 뭐 신뢰도라는 얘기가 나와. 믿을 만한 정도가 95% 상당히 높은 거지. 99% 더 높은 거잖아. 맞아? 이런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값은 정해놨다. 됐죠? 자, 그러면 추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정. 자, 표본, 샘플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모 집단에 대한 전체의 성질을 예측하는 거래. 그게 추정이다. 됐죠? 자, 모평균의 추정 봤더니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신뢰도 95%, 그 다음 신뢰도 99%에 대해서 어떤 길다란 식들이 나와 있죠. 그 길다란 식을 여러분이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위에 거기다 별표 하나 더 하겠어요.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n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를 대신하는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앞장 강의에서 용어 정리할 때 자, 모 표준 편차가 있었어.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있었어. 그때 우리가 얘를 x의 시그마로 했었고 얘는 x바에 대한 시그마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표본 표준 편차는 뭡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얘하고 근사적으로 같다 그랬던 거 생각나?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장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모 표준 편차를 만약 모른대. 그렇다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얘는 표본이 한 개 있을 때, 샘플이 한 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샘플이 한 개 있을 때. 다시 샘플이 한 개 있을 때 그 값은 얘하고 얘랑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괜찮다. 됐죠? 좀 중요한 얘기니까 봐두시고 그 길다란 시간 선생님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보자. 그럼 간단히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 95% 여기다 써보자. 그냥 바로 99%. 자, x바가 뭐라고 그랬지? 샘플의 평균,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평균, 모 평균을 예측하는 거, 이 m을 예측하는 게 우리가 추정 파트의 핵심적인 포인트야. 근데 얘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 그냥 식 하나만 제대로 암기해 놓으신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 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쓸까? m, 이게 모 평균이야. 자, 모 평균의 값은 이놈과 이놈 사이에 있을 수 있대. 예측하는 거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예측하는 거니까. 자, 샘플에 대한 평균. 여기도 샘플에 대한 평균. 식이 이래요. 여기 한 번은 마이너스, 여기 한 번은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식이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하는 틀이야. 이게 틀. 모평균에 추정하라.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 막 갖다 집어만 넣으시면 된다고. 다시요. x바가 뭐라고요? 자,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평균이다. 자, 얘 n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표본의 크기야. 자, 표본의 뭐다? 표본의 크기다. 시그마는 뭡니까? 시그마는요, 모 표준 편차야. 자, 모 표준 편차인데 얘를 요걸로 보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괜히 적었네. 여기 있죠. 여기. 얘를 얘라고 보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K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잖아. 얘를 우리는 신뢰상수라고 불러. 신뢰상수라고 부른다. 근데 그 신뢰상수는요, 보통 95%에서는 1.96이라고 보셔도 되고 99%에서는 2.58로 봐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아시게 되니까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시고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2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얘를 3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문제에서는. 하여튼 여기다 집어넣으신다면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한번 봐두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울 거야, 선생님은.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평균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x바 쓰시고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쓰시고 여기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시겠어? 이 식을 외우셔야 오늘 문제 진행이 가능해서 그래.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모평균을 중앙에 배치하시고 자, 여기 x바 쓰시고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쓰시고 이번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신다면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에서 100세대를 추출했대. 자, 100세대를 추출해서 1개월 동안의 수입을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15,000원이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뭐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 15만 원이구나. 이렇게 돼 있다. 자, 모평균 M을 95% 신뢰도로 추정하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잠깐 일단 문제가 95%로 지금 추정하는 거야. 95%로 추정하는데 문제 조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네. 자, P가 0에서부터 Z가 2야. 4, 7,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5% 신뢰도하고 얘는 어떤 의미인가를 관찰하시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아직 문제 푼 게 아니라. 자, 얘 Z 돼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면 여기 0이지. 여기 어딘가 2가 있나 봐. 자, 요만큼의 값이 얼마다? 0.475야. 자, 그렇다면 내가 좌우 대칭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체크하잖아. 그 여기 값도 얼마일까? 0.472가 되겠지. 475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될까? 이거 다 더하시면
요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더하시면 이게 두 개 있으니까 0.95 되는 거 맞아? 0.95를 우리는 95%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고 그때 나와 있는 이쪽 양수에 있는 신뢰 상수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시겠어? 아, 이게 신뢰 상수를 주는 표현이라고. 다시. 자, 0부터 2까지의 값이 0.475야. 2부터 마이너스 2 좌우 대칭이지? 그럼 이쪽 값도 0.475가 될 거야. 2배 했더니 0.95야. 아, 이 0.95라는 표현 자체는 95%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 95%에 대한 신뢰 상수가 문제에서 2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P가 Z가 2 이하인데 걔가 0.95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얘기니까. 이 숫자 2다 Z 아니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됐고. 자, 이제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봐. MC에서 샘플 하나 뽑았나 봐. 지금 100세대라는 샘플을 뽑은 거야. 100세대. 크기가 얼마인 거야, 지금? 100인 거지. 자, 이제 여러분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어떻게 추정합니까? X바, 그 샘플 100세대에 대한 평균이 15만 원이잖아, 이거. 15만 원. 여기도 15만 원 일단 쓰시고 X바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K인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지. K가 신뢰상수래. 문제 신뢰상수 2라는 얘기야. 루트 n분의 100세대야.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없어. 근데 이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래? 5만 원이래.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 샘플의 표준 편차. 샘플 한 개에 대한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가 돼. 여기 이제 5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뢰상수 2에 루트의 100분의 5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요거를 값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10이야. 10 날라가니까 5천 원 남아서 이게 많이 되지. 여기 14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되겠죠? 여기는 10 날라가죠? 많이 되니까 16만이 되겠지. 자, 이게 모평균을 추정한 거야.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를 요놈과 요놈이다. 이 표현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 봐두시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정리라고 돼 있는데 그 정리라는 건 뭐 이따가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정리라는 건 이따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텝 2로 261쪽 보시면 자, 261쪽에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돼 있고 지금 방금 우리가 암기했어야 되는 그 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자,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X바의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이 식을 여러분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이라고 그래. 신뢰 구간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신뢰 구간이래. 모평균을 추정인데 신뢰 구간이라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 할 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X라는 값이 뭐 1부터 5까지래. 자, 1부터 5까지입니다. 여기 2 있을 거고 3 있을 거고 4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맞아?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얼마다? 4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M에 대한 범위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얘에서 얘가 막 5라고 하고 얘가 1이라고 하면 얘에서 얘 뺀 게 4잖아 이렇게. 그게 폭이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신뢰 구간. 얘 모평균을 추정한 거야. 자, 모평균을 추정했고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내가 궁금한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얘에서 그냥 얘 빼시면 된다고. 얘에서 얘를 빼시면 X바가 사라지니까 얘는 2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쓴다. 그 어떤 문제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 식 빨간색을 떠올리셔야 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딱 나왔어. 그럼 이 빨간색 식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빨간색 식을 떠올리셔야 돼. 나 계속 강조해. 통계 파트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스킬을 배우시는 스킬. 전체적인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들을 배우시는 거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떴어. 그럼 얘를 생각하시면 돼. 얘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오차라는 게 있어. 오차가 뭡니까? 지금 우리 샘플 가지고 전체 값을 예측하는 거잖아.
그럼 샘플과 전체 값은 분명 어떤 차이가 있겠지.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자, m과 x바의 차. 얘를 우리는 오차라고 불러. 샘플의 평균과 진짜 평균과의 차이. 위치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놈은 결국에 얘하고 얘의 차이로 보셔도 되니까 얘를 이리로 샥 넘기시면 요만큼 차이가 나지. 자, 무슨 말이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그만의 반쪽아리가 오차가 된다 그 말이야. 어떤 문제에서 오차라는 말이 떴을 때 이 식을 역시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 이 두 가지 식이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말을 썼는데 얘는 폭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자, 이 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그렇다면 다시 옆에 페이지에 정리라고 돼 있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자, 구간을 추정할 때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으면,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정도가 큰 거니까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폭은 좁을수록 좋대. 신뢰 구간의 폭이, 자, 봐봐. 내가 진짜 평균인데 내가 예측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거보다는 내가 예측하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더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이해돼? 요만큼 분의 요만큼이랑 요만큼 분의 요만큼은 얘가 더, 이 빨간색 부분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자, 2번 보세요.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려면 실내 구간의 폭은 넓어지고 역으로 실내 구간의 폭은 좁히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봐봐.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 옆에다 이 식 하나 메모하시고요. 봐. 자, L. 이게 뭐지? 비례한다는 얘기지. 이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시그마라는 값이랑 K라는 실내 상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실내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는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는 거지 이렇게. 반면에 얘 어때 얘는? N은 어때 N은 비례가 아닌 거지. N은 잘 봐. N이 막 작아져. N이 작아지잖아. 그럼 얘는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얘하고는 실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3번에 대한 얘기도 동일한 얘기다. 이 얘기를 2번, 3번에다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K와 시그마에 비례하고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정확히 말해 제곱배의 반비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 탐구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번.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자, 봐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모 분산에다가 크기로 나눠주시는 거 맞니? 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크기가 낮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고 얘가 높아지면 얘는 낮아지는 거잖아. 반비례한다. 기억번 참이지. 자, 동일한 표본을 샘플을 사용한데 이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맞나요? 자, 봐봐. 동일한 표본이래. 다 똑같아. 신뢰도만 달라졌대. 신뢰도 여기에 2.58일 때가 있고 1.96일 때가 있는데 당연히 2.58일 때가 더 멀리 있겠지. 이렇게 멀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을 보자는 얘기. 디귿번. 신뢰도를 일정하게 돼. 신뢰도가 일정하다. 일단 신뢰도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는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디귿번 틀린 거지. 그럼 비례,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죠. 됐죠? 자, 이제 넘어가서 2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실제 262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동일한 문제들인데 이 내용만 여러분이 잘 푸신다면 뭐 신뢰도 문제는 그냥 끝난 거야. 자, 262쪽에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3문제 풀면서 마무리하고 연습 문제 그냥 몇 개만 골라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 자, B고등학교 학생 25명을 지금 추출했대. 얘네들을 가지고 하루에 인터넷 접속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2.5시간, 표준 편차가 30분이었다. B고교생의 하루 인터넷 접속 시간은 어떻게 되겠냐? 95%로 추정하래. 자, 95%로 추정하래. 추정하라. 그럼 무조건 이 막대기식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막대기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길다란 시계다. 막대기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 자,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에 대한 크기가 몇 명이었어? 25명이었지. 그 샘플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 2.5라고 돼 있어. 2.5. 그럼 신뢰 상수를 집어넣어야 돼. 문제에서 95% 신뢰 상수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래? 맨 마지막 조건을 봤더니 0.951 때 Z값이 2래. 그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야. 표본의 크기 25입니다. 루트의 25. 자,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가거나 샘플의 표준 편차인데 여기서 모 표준 편차는 없어. 샘플 그 25명에 대한 표준 편차가 30분이래. 그 여기 지금 2.5시간이라고 그랬으면 30분은 2분의 1이 되겠지. 분이니까. 단위 맞추셔야지. 자, 요놈 m 쓰시고요. 그대로 이제 여기 2.5 마이너스 2배 루트 25에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5니까 10분의 1이니까 얼마니? 5분의 1인가요? 그럼 여기 이게 되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맞나? 잠깐만 다시 10분의 1 여기 5분의 0.5지? 0.2지? 2.3 되겠구나. 자, 그 다음 m 여기는 2.7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그랬어. 2.3 그 다음 여기서 2.7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그럼 정답은 뭐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2번 역시 동일한 문제니까 2번 그냥 한번 더 보자. 2번, 3번이 조금 다른 주제로 돼 있으니까 계속 보시죠. 자, 2번 문제 두 번째. 자, 제2여고 100명을 추출했대. 그 100명에 대해 앉은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83.7, 표준 편차가 3을 얻었다. 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샘플에 대한 얘기 맞아? 샘플 100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놈들을 가지고 지금 95%로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밑줄 실내 구간의 너비라는 것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폭을 얘기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놈을 1cm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최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질문이야. 95%로 지금 실내 구간을 예측하는 건데 실내 구간의 너비가 1 이하가 된대. 아까 얘기했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몇 퍼센트로 추정하는 거라고? 몇 퍼센트 문제에서? 95%로 추정한대. 95%에 대한 실내 상수 문제에서 2라고 돼 있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챌 거라고 보고 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 여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야. 자,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여기 표본에 대한 얘기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루트 n을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는 12에 대한 루트 n이 될 거죠. 양변 제곱하시면 144에서 n이 되겠다. 그래서 n에 대한 최소값은 144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문제. 거기에 보기가 1번, 2번, 3번, 4, 5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보기를 드래그해서 해서 이게 잘못 나온 거니까 정답. 보기 다 지우시고 주관식 문제로 그냥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문제. 자, 어느 토끼 농장에서 좀 빠른 사람은 정지해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토끼 농장에서 사육되는 토끼 한 마리당 체중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가 0.25이다라고 돼 있어. 자, 봐봐. 이 토끼 농장 한 마리에 대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전체. 이게 전체에 대해 3마리를 딱 뽑았더니 한 마리당 체중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걔가 표준 편차가 0.25래. 그 표준 편차가 0.25인데 얘는 모 표준 편차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 지금 샘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때 99% 신뢰도로 하는데 밑줄 두 번째 줄에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이가 나왔어. 그럼 얘는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공식이. 그놈이 0.05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토끼를 몇 마리 이상 조사하겠습니까? 질문이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99%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99%에 대한 신뢰 상수 K 얼마라고 나왔니, 혹시? 자, 보시면 2.58이라고 나왔네요. 몇 마리인지를 구하시래. 표준 편차 0.25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여기 1, 여기 5가 되겠죠? 그럼 이 계산하시면 얼마니? 이거 12.5가 되니까 8이 되나요? 12.8? 뭐 이렇게 되겠지. 그놈의 이쪽에 올리시니까 루트 n이 되겠다. 이 양변 제곱하신다면 n값이 얻어지겠지.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차라는 말이 나왔어. 이 오차, 이 식을 생각하신다. 앞 문제. 실내 구간의 너비, 실내 구간의 폭이 나왔어. 이 식을 이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정도.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한번 보실까요? 5번, 6번. 자, 5번 문제 보시죠. 연습 문제에서. 자, A고등학교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TV 시청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2.5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다. 뭐 얘는 아까 풀었던 거랑 뭐 이게 인터넷 사용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6번 한번 바로 갈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00명 중에서, 자, 지금 1200명이 있는데 여기서 64명을 지금 뽑아냈나봐. 이 64명에 대해서 이들의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8이다. 자, 거기 63이고 표준 편차가 8이라고 돼 있지? 걔네 전체에 대한 얘기니 아니면 샘플에 대한 얘기니? 한번 다시 읽어봐. 1200명 중에서 64명을 추출해서 걔네들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8이라고 그랬잖아. 아, 걔네는 표본에 대한 얘기지, 표본. 샘플에 대한 얘기야. 자, 이들을 이용해서 전체에 대한 몸무게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95%로 추정할 때 밑줄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지.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하시는 거야. 자, 문제에서 실내 상수 등장해 있나요? 실내 상수? 0.475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0.9. 아, 실내 상수는 2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루트 표본의 크기 64라고 돼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얘 모 표준 편차 아니면 표본,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여기 문제에서 8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8 약분되니까 정답은 4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안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간단히 보셔도 되겠고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10번. 자, K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는 4.5이다. 끊어봐. K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가 5.4이다. 그 5.4가 표준 편차인데 얘가 모 표준 편차라는 거 아셔야 돼.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야. 자, 99%로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밑줄 치세요.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에 반띵 된다고 그랬지. 그놈이 이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 이때 몇 명을 조사해야겠습니까? 질문이야. 이 몇 명을 구하시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문제에서 99%로 추정하는데 실내 상수를 3이라고 쓰시래. 착한 문제죠. 계산 편하게 하라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5.4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2가 되겠죠. 2 날려버리시면 여긴 2.7이 될 거예요. 얘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 6에다가 20, 8.1 되겠죠? 루트 n이 되겠다. 자, 8.1 계산하시면 뭐 64점 얼마 될 거 아니야? 양분제곱 64점 얼마 되겠죠? 여기는 n이 될 거니까 정답은 65명 이상을 조사해야겠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오셔서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13번은 뭐 동일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 한번 해볼까요? 14번. 자, 14번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해서 통계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의 평균에 대한 뭐 신뢰도의 신뢰관을 뭐 구하려고 한다. 뭐 이게 됐고 하여튼 표준 편차 1이래. 모 표준 편차. 모 집단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로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로 하면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0.5 2분의 1로 하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네. 돌아간 스토리 아시겠어요? 자,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란 말이 떴어. 그렇다면 우리는 2배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 값이 지금 2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일 때 표본의 크기가 4래. 아, 그렇다면 여기다 4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K와 시그마에 대한 값이 2가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쓸까요?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지금 K하고 시그마에 대한 값이 2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 값이 2분의 1이 나왔다. 2분의 1. 그랬을 때 이 n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다면 얘가 2야. 그럼 여기 4에 대한 2분의 1에 여기 루트 n이 되겠죠. 여기 올리시니까 8에 대한 여기 루트 n이 될 거고 여기 n 값은 64가 되겠지. 이렇게. n 다시 값이지. n 다시 값. 64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다.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문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계 파트가 일단락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자, 봐. 통계는 스킬을 배우시는 단어야. 맞아? 뭐 여러분이 잡다하게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정규분포와 확률이 만났어. 그럼 표준어야. 이항분포하고 확률이 만났어. 그럼 정규분포화 시킨 후에 표준어야. 맞아?
용어 정리 간단히 하시고 실내에 대한 공식 이용하시고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아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 다시 봐. 우리가 통계를 이제 한 바퀴 쫙 돌았어. 한 바퀴 돌았는데 결론은 공부를 하잖아. 그럼 점수가 쫙 올라. 잠깐 쉬었어. 그럼 점수가 확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도 가르치다가 이게 통계 파트 한 1년 쉬잖아. 그럼 감을 좀 잃어. 여러분도 당연한 거라고.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강의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된다고.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배운 스킬대로만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뭐 내신, 수능, 통계 파트는 틀리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통계 파트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다음 강좌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